안녕하십니까, 천공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 약속했던 회피성 연인의 특징 그리고 대처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연구 조사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서너 편, 대여섯 편 앞으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한 편으로 다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들어가죠. 이 회피성 유형의 연인은 대개 남성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약간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피성이 강한 남성들이나 연인들은 어렸을 때 유아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방치되거나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도록 외부적 환경이 굉장히 미약하고 결핍됐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클레임을 하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로부터 억압당하고 본인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강압적으로 그 스스로 서프레스 하도록 요렇게 그러한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 본인의 감정 표시를 잘 못했던 분들, 애정 결핍이 있었던 분들이 이러한 성향으로 발전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구독자님이 저보고 영어 쓰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어떤 배경을 아시는 분은 좀 이해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가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애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연애 스타일이요, 세 가지 집착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형 집착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형 집착형이 있고, 세 번째가 이 회피형 집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집착 유형 스타일이 이 세 유형 중에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연애 생활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을 들어가냐? 이 회피성 남친, 대개 남자입니다. 회피성 남친이나 회피성 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제가 서너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처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설정을 보여줍니다. 즉, 죄송한데 또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믹스드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론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당신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얘기했다가 다음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아직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믹스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할 때 우리는 서로 커플이다, 확립된 연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확립된 연인 같은 그러한 커미먼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의 여자친구나 상대의 연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나와 사귀는 건지 아니면 썸을 타는 건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거나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확실한 설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대개는 결혼이라는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두고 우리가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이 없어, 이 회피성 남친이나 회피성 연인들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피합니다. 그래서 회피성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만약에 이 회피성 남자친구한테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분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연인들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 당신의 심정이 어떠냐, 나의 감정이 어떠냐, 이런 걸 많이 분석을 하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관계에 집중한다는 얘기인데,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꺼내면 매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남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관계를 스무스하게 진행하면 상당히 매력 있는 남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회피성 남친들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례이기도 하고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수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여자들, 그러니까 여친이나 다른 연인들은 굉장히 이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피성 남친한테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커미먼트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러분 저는 저와 상담했던 어떤 분한테도 이 똑같은 사례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여러분과 사귀고 여러분과 같이 잠도 자고 여러분한테 나는 너의 보이프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는 프런트 페이지에 자기 자신을 싱글로 스테이터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혼자라고 놓지 않고 미혼자로 자기 자신을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소셜 미디어에 내놓는다는 얘기죠. 결혼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여자친구가 있냐 없냐 이 유무에서도 자기는 여자친구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따진다. 만약 여자친구가 너 왜 소셜미디어에다가 여자친구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냐, 너 왜 결혼 반지 안 끼고 다니냐, 그러면 이 남자친구나 남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냐, 너는 꼭 우리 관계를 꼭 확립을 해야만 사귀냐, 그냥 우리 이렇게 편하게 사귀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 아까도 한 얘기가 좀 비슷한 거지만 그 감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니면 연인이 너 지금 현재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화를 시도하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 너 너무 예민하다, 아니면 너 너무 니디하다. 니디하라는 뜻이, 니디하다가 뭔 말이냐, 너무 관계에 집착하고 나한테 사랑을 너무나 요구한다. 네 관계에 집중하고 상대 이성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을 니디하다고 합니다. 말이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자고요. 자꾸 쓴다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너무 니디하다, 너는 너무 예민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한 얘기같이 관계나 감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그런 시도를 하면 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두는 어떤 테크닉인데요. 신체적으로도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좀 궁지에 몰리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이냐, 플라토닉 애티튜드를 보입니다. 플라토닉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플라토닉한 사랑, 정신적인 사랑, 뭐 그런 식의 어떤 관계로 또 이 사람들이 설정을 바꿉니다. 즉 속된 얘기로 연인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사이로 만들고 막 이럽니다. 그 다음에 뭐 애정 문제, 소위 말하는 그 사랑 싸움이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커플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지 않고 지친다, 더 이상 이 얘기 그만하자, 싸움 좀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속된 얘기로.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많은 연인들이 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싸움이 나거나 분쟁이 나거나 의견 충돌이 되면은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그래요. 관계에서 만약에 여자친구 어떤 싸움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확립을 하고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인간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그런 얘기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 회피성 남자친구 그리고 회피성 연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고 정보를 드리는 방송을 할 것입니다. 저와 상담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회피성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회피성 있는 남자, 대개 이 회피성 있는 남자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회피성이기 때문에 매력을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신비감과 희소성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자들 이렇게 디스턴싱, 그러니까 거리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회피성의 어떤 그 독특한 그 자질 특징들을 표출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실수가 더 이 남자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것인가 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그럽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냐? 역시 노 컨택입니다. 노 컨택이 어떻게 하냐?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 컨택이라는 것이 꼭 헤어졌을 때 하는 노 컨택도 있지만,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노 컨택을 하셔야 합니다. 일종의 관계의 공간을 스스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테크닉을 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성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은 내가 뭐 더 잘해줘야지 않나,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작은 규모의 노 컨택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거리를 두고, 그가 그렇게 하면 그가 다시 그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애정 공세를 펼치면서 여러분한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통제하고 컨트롤 하시는 방법으로 연애를 하시면 됩니다. 쉬운 상대는 아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피성 남자친구는 버려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노 컨택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제가 이 방송을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다면 그 관계는 정리를 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이란 것을 함부로 쉽게 말같이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적 테크닉을 제가 설명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피성 남자친구를 안 만나면 좋겠죠. 근데 이미 이 회피성 남자친구를 사귀신 분들은 상당히 이분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연애를 슬기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회피성 남자친구, 회피성 연인에 대한 어떤 그 관계 다이나믹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